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개 기업에 대한 리뷰 및 진단 영상입니다. 종목은요, 한미약품, 메디포스트, SK텔레콤, 현대로템입니다. 한미약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한미약품의 항암 신약인 포지오티닙의 임상 이상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거래 터진 거 중요하고요.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는 건 항상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도 보면 기관이 3일째,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바닥권에서는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3일째, 오늘 투신, 사모펀드, 보험, 기타 법인 등 함께 들어왔고요. 한미약품은 제가 지난 7월 17일 여기 동그라미, 여기가 7월 17일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한미약품과 함께 한 3-4종목 함께 진단하는 영상을 올릴 때 한미약품을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한미약품이 지난 3월부터 꾸준한 바닥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지겨워 죽겠는데 그래, 영상 보니까 팔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팔지 않으신 분,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바닥권에서 담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6만원 이하에서 그 당시에 뭐라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보유하신 분도 보실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좀 공부 차원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진단 영상이라 할지라도 차트만 보고 차트만 분석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하지 않으셨어도 많은 도움은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5월 14일 주가도 5월 중순에 한번 급락했었던 거 보이세요? 네. 5월 14일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인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 왔었고, 이로써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기술 반환으로 2015년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했던 4건의 기술 이전된 물질들은 모두 반환되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난 7월 17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과 플러스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정말 한미약품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역발상 관점에서 보면은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 통보도 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역발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미약품은 이제 남은 건 2016년 9월 로슈로 기술 이전된 항암제 벨바라페닙 정도만 글로벌 제약사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정도 소개를 드렸는데 뭐였냐면, 이제 약 한 달 남았어요. 한 가지 일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 8월 27일에서 8월 29일 3일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럽 간악회가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신약인 렙스트리프라고니스트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 여러 모멘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모멘텀이 몇 개가 있어요, 하반기에. 네. 그래서 1차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은 오늘 장중 넘어섰던 가격이긴 합니다만 30만원 전후가 되겠고요. 마드 가격이기도 하고 1년 전에 이렇게 급락하고 또 급락하고 나서 그 의미 있는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격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은 30만 원 전후가 되겠고, 만약 향후 강하게 돌파 후에 안착해 준다면 30만 원 선에, 그러면 그 다음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은 이제 32만 원이 넘어가면 또 부담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 추세 견조하려면 종가상 26만 6천 원은 강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네, 오늘 좀 올랐어요. 한번 다루려고는 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좀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거래 실렸고요. 수급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은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은 매수하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일 7월 24일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는 매도하던 기관이 오히려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8일째고 8거래일째 순매수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3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는 24,5천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기도 하고, 또 주봉에서 봤을 때는 매우 오랜만에 빨강색 이평선, 5주 이평선의 주가가 올라온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실적 저조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고요. 2분기까지는 제대열 은행과 줄기세포 치료제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이긴 합니다. 메디포스트 하면 뭐죠? 메디포스트 하면 카티스템이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글로벌 임상의 경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3상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본 임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하긴 하겠죠. 그렇죠? 네. 일본의 경우 무릎골 관절염 환자가 국내보다 약 한 10배 많은 3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향후 일본 시장 관련된 뉴스에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수가 기관지 폐이형성증 예방 및 치료제인 뉴모스템은 작년 9월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국내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치매 치료제인 뉴로스템의 경우는 1, 2A 상의 결과가 이번 달 초에 발표되었는데, 해당 임상 목표로 했던 1차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로 유의성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아쉽지만 후속 개발을 할지 별도 물질로 연구에 나설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치매 치료제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된 상황에서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특별한 호재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단기 급등보다는 좀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은 염두해야겠고요. 어서 빨리 3만원, 지금 검은색 선이랑 갈색 선이 241, 241 이평선이 여기 보시면 3만원 선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서 빨리 3만원 근처에 있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야 주가가 좀 중기적으로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는 1차 목표가는 한 3만원 전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이 나와도 종가상 26,000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단기 좋은 모습 이어갈 가능성 높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거래량 아래 보시면 파란색 선, 외국인 보유 비중, 외국인이 7월 들어서 꾸준히 매도했었어요. 기관은 7월 들어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매도하던 외국인이 좀 굉장히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내일 또 다시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도 좀 실렸고 그리고 계속 하락 중인 에메랄드색 121선에서 이평선 현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이평선 터치하고 올라오는 반등은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오늘이었는데 거래량 실렸고 외국인도 매우 오랜만에 기관 5거래일 만에 순매수 보였다는 거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연기금이 44,000주, 투신, 사모펀드, 보험, 뭐 기타 법인 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말씀드리면 2분기부터 SK브로드밴드의 T브로드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되며 실적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로 인해 2분기 실적은 우려보다는 양호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 공시를 통해서 중간 배당으로 주당 현금 1,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SK 브로드밴드, 11번가, ADR 캡스, 이게 ADT 캡스 아니었나? 제가 조금 요거는 뭐 다시 봐봐야 되겠지만요. IPO, 요 세 개의 기업 IPO, 기업 공개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 9월 중으로 5G 전략폰 출시로 인해서 5G 가입자의 순증폭이 커질 가능성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안 쪽은요, ADT 캡스죠. ADR 캡스가 아니고,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급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22만원에, 지금 22만원에 보시면 갈색선 200일 이평선이 꾸준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위로는 또 240일 이평선도 우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2만원에 강하게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 5월 말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과 241선을 돌파하려고 6월 초에도 돌파하려다가 밀렸고요. 지난 6월 말 7월 초에도 돌파하려다가 결국에는 음봉 나오면서 밀렸고요. 이제 이번이 상승하면 이제 세 번째 시도죠, 그렇죠?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른 좀 더 좋은 수급으로 반등이 나와야 이번 세 번째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난 6월 초에 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는 외국인이 좀 샀었고요. 기관은 그냥 뒷짐지고 있었죠. 근데 두 번째는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다가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한 거고, 그러면 세 번째 반등 시도 나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에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뭐 다른 좀 더 나은 모습이 전제되어야만 강한 돌파, 진짜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른 이제 돌파 후 안착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SK텔레콤을. 그래서 뭐 1차 목표가는 뭐 한 23만원 제시해 드리는데 중기적 관점도 아니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인 거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뭐 관련된 레포트도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의미 있는 레포트를 읽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SK텔레콤을 뭐 5년 이상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을 드려봤고요. 단기적으로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종가상 20만 7천 원은 강하게 지켜져야만 단기적 흐름 견조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20만 7천 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지난 7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로 뽑았던 종목이죠. 그 당시에도 연기금의 연일 이어지는 매수가 특징적이었는데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이 빨강색이 뭐죠?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예요. 6월 중순부터 제가 7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 뽑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연일 기관의 매수가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기관의 매수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그쵸? 연기금이 오늘 16만 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야, 연기금 지금 외국인 이틀째, 기관 3일째 매수하는데 연기금의 매수를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언제부터 매수하고 있죠? 네, 연기금은 무려 6월 18일부터 약 4만 주 매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무려 28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거래일이면 한 달로 따지면 한 달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좀 더 커지고, 그래서 기관이 지금 3일째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기금이야 뭐 28일째지만 28거래일째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캔들 양봉이 몇 개째 양봉이죠? 네, 3개째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3일째 매수가 3일째 캔들 양봉을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하는 듯한 수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분기 실적에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상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산 부문, 철도 부문의 수익성 개선 때문인데 올해 상반기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했어요. 28.2% 증가한 1조 390억 원으로 기록되었고요. 하반기 모멘텀 말씀드리면 코레일 448량 등 하반기 생산 착수가 기대되는 점, 카타르 하수 처리 시설 준공, 신흥국 환율 상승 기대되는 등의 내용은 하반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난 7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로 뽑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 사업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수소 사업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수소 리포머 사업과 충전소 사업, 디스펜서 등의 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 현대차와 협업해서 수소 시스템을 적용한 수소 트램 양산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향후 좀 부담될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는 8월 중순 전후인데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발행한 공모 전환사채 전환 청구가 7월 17일부터 가능해졌고 전환 가액이 그러니까 제가 7월 둘째 주 수급관심을 뽑을 때만 해도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전환 청구가 7월 17일부터 가능해졌고 전환 가액이 현재 주가가 17,600원인데 전환 가액은 얼마예요? 만원도 안 돼요. 9,750원을 감안하면 상환 청구가 많지 않을까, 많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해당 물량이 8월 중순 전후로 시장에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 예상하긴 어려워요. 보통 뭐 물량이 출회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전에 조금 주춤했다가 정작 그때 가서는 뭐 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2, 3주 전부터 좀 계속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좀 참고하시고 계시면 좋겠다,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로써 자본 확충과 부채 비율은 감소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18,000원 전후, 그리고 좀 더 상승을 이어간다면 20,000원 전후에서의 물량소화 과정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쭉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종가상 18,000원은 지키지 못했던 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8월 중순 전후 전환 청구 물량이 출회되기 전후로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뭐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다가 뭐 매도로 좀 뭐 전환된다던가, 반대로 외국인이 사던가, 아니 외국인이 좀 더 물량이 좀 나오네. 그래서 8월 중순 전후로 흐름, 또 변동성의 확대 유무 등에 대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온다면 우상향 중인 5일선을 종가상 지켜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4개 기업에 대해서 한미약품, 메디포스트, SK텔레콤, 현대로템 리뷰 및 진단 영상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